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서양 고전,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일리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일리아드 자체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지만 사실은 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신화를 어떻게 보면 즐긴다 그러는 차원에서 연극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 3대 비극 작가 그래가지고 뭐 소포클레스, 뭐 아이스키로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3대 연극 작가들한테서 비극이 나오고 그 비극이 사실은 운명이나 신들이 정해놨던 어떤 저주 같은 데에서 인간이 그거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비극적으로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통 그 비극에 담겨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 컴플렉스가 들어가는 2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거리가 좀 멀지만 그렇죠? 그쵸, 거리는 좀 멀어요. 거리는 좀 먼데 처음에는 미케네, 아가멤논의 딸이자 미케네의 공주였던 엘렉트라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그 테베의 왕으로 됐었던 오이디푸스 이렇게 스핑크스가 더 얘기하는데 유명한. 맞아요. 네.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2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리아드의 첫 시작이 그리스 사람들의 원정에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트로이에서 승리 이후의 귀환으로 끝이 나는데 이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앞쪽의 전쟁의 시작 부분에서는 엘렉트라의 언니였던 이피게네이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렉트라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아가멤논은 활약도 별로 없어요. 일리아드에서 모았다 빼고는 전쟁에 자기가 뭐 지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호메로스는 아마도 전술적인 거에 대한 뭐 군대를 어떻게 다룬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가 왜 사령관일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아킬레우스랑 뭐 다퉜대거나 아니면 자기 딸들에 대한 에피소드로 더 유명한 거죠. 아까면은 굳건하게 자리 위치는 딱 네. 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지켰으니까 네, 헬레나가 그 발단이 헬레나 아빠가 헬레나 결혼시킬 때도 그 장면에도 그쵸. 나오고 네. 또 그 전쟁에서도 쭉 나오고 그 자기 딸 죽이는 부터에서 쭉 나오고 나중에 그 크리타임 네스트라에서 살해되는 것도 또 나오고 나중에 오디세이아에 가면 오디세이아가 하데스에 가서 또 만나가지고 야, 여자는 절대 믿지 마라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자기 와이프를 안 믿고 계속 의심하는 게 그 원인이 아가멤논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 아가멤논. 예전에 영국의 제독이었던 넬슨 장군의 배도 아가멤논이었었는데 불길한데 이름이. 불길하지. 네, 이름이 불길한데요. 저 같으면 그 이름 안 썼어. 그 인문학 지식이 좀 짧은가 봐. 하여튼 아가멤논과 함께 처음에 트로이를 그러니까 침공을 하기로 트로이에서 헬레나를 빼오겠다고 트로이 앞쪽을 전쟁을 두고 그리스 연합군들을 모으는 과정에 이제 다 모였다. 아킬레우스도 왔고 또 오디세우스도 뭐 자기들이 참가를 시켰고 하니까 이제 떠나면 된다 그랬는데 배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죠. 계속 풍랑이 있고 전염병이 병사들 사이에서 돌고 지금 같으면은 뭐 마스크를 써라 뭐 어쩌고 하겠지만 그때 전염병이 돌고 또 풍랑이 일고 그러면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 뭔가 우리가 신의 노여움을 살 짓을 했나 보다. 그래서 자기 예언자를 불러다가 아가멤논이 물어보게 되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혹시 요 즈음에 사냥을 갔었던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냥 가서 사슴을 한 마리 죽였다. 잡았다.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게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사슴인데 실수를 했다. 장군께서 왕께서 실수를 하셨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거에 대한 속죄로 뭐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희생 제물을 그럼 뭘 바치냐? 처녀를 바치라고 그런다. 참 그때는 지금이나 이상하게. 그러니까 맨날 처녀만. 여성들만 맨날 그렇게 되는데. 처녀 아니면 자기 아들. 그렇죠. 그래서 처녀를 바쳐라라고 될 때
그러면은 노예 중에 한 명을 바치겠다 그랬더니 예언자가 그 괴로워하면서 얘기한 게 그게 지금 노예 중에 한 명으로는 성이 안 차고 아르테미스가 화가 나서 왕의 딸로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는데 신탁이 그렇다. 그랬더니 이 자기가 총사령관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고 뭐 약간 서술은 그렇게 해주는데 네. 뭐 책임 회피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이 일단 돌았을 때 걷잡을 수가 없을 테니까. 선생님 잠깐 질문해도 돼요? 예. 그 같은 전쟁에 네. 아테네하고 아르테미스하고 전쟁의 신이 있는데 네네. 아르테미스가 더 잔인하다고 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요런 그런 복잡한 원한 같은 거를 되게 잘 아테네는 안 만들었죠. 만들고 아테네는 항상 영웅을 가서 도와주는데 네. 아르테미스는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죠. 걸고 넘어가서 그런 건가요? 근데 네. 사실은 에피소드 전체 다뤄봤을 때 신들 누구가 덜 잔인한 거는 그런 에피소드가 덜 만들어졌다 뿐이지 캐릭터 자체는 만만치 않은 것 근데 같아요. 아테네는 그래도 그 오디세우스도 도와주고 영웅도 예. 헤라클레스도 도와주고 페르세우스도 도와주고 약간 그 뭔가 있을 때 도와주는 쪽으로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아르테미스는 방금 딱 예. 보니까 뭐 원한을 사가지고 예. sacrifice 희생을 원한다 이렇게 예. 하니까 굉장히 독하게 나가죠 여기는 아르테미스는. 근데 아테나도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아르테미스가 중에서 다이아나죠? 맞습니다. 네. 예. 사냥의 여신, 처녀의 여신, 그리고 누구지 그 아폴론하고 남매 사이. 네네. 근데 그 전에 아테나도 사실은 아라크네라고 배 잘 짜는 그쵸, 그게 원한이 있어가지고. 원한이 있어서 네. 거미로 만들어서 평생 그거는 짜라 맞아, 이렇게 맞아. 만드는 네. 어떤 성질 나타나는 게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아르테미스 쪽이 조금 더 과감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좀 더 잔인하고 더 파괴적이죠 이쪽이. 근데 그 호머가 쓴 책은 보면 호머에는 보면 항상 그 공식이 딱딱 있는 것 같아요. 네. 거만하게 굴면은 그 바로 휴브리스라고 그래요. 당한다. 휴브리스 자기가 어느 네. 점점에 갔을 때 거만하게 굴면 그냥 바로 탁 네. 당하는. 오디세우스도 나중에 그렇죠. 왜 네. 나중에 거만하게 굴다가 당하잖아요. 네. 그거는 꼭 신들이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항상 약속이니 뭐냐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네,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손님 오면 대접 잘해줘야 네, 되고 그렇죠. 하니까 몇 가지. 그 공식에서 안 벗어나는 거. 네, 그게 이제 마치 그 신화를 사용한 도덕 교육책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네, 들죠. 네, 네. 그래서 그 자기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바쳐야 되겠다고. 그런데 참 아가멤논이 치사한 방법을 또 쓰잖아요. 아킬레우스랑 결혼시켜주겠다. 그쵸, 딸을 속였어. 예, 딸 엄마까지도. 예, 딸이 그 제일 좋아하던 게 아킬레우스다 하니까 아킬레우스랑 결혼시켜준다고 그럼 불러냈고, 그쵸.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니 아킬레우스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자기가 맡겠다 그랬는데 네. 아르테미스는 뭐 제우스도 못 말리니까 그래서 아킬레우스도 그 어떤 능력치를 벗어나서 이거는 바쳐야 된다 그랬는데 신화나 비극에서도 네. 이 바쳤던 거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버전을 따르게 하더라고요. 그쵸, 죽은 거하고 죽은 거하고 안 살려서 죽은 거. 여사제를 만든 거. 네. 근데 죽인 거겠죠. 아마도 전쟁이 가기 전에 네. 죽였을 거고 그게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공주로 태어나면 뭐해.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렇게 더 죽는데. 이런 데 희생이 그렇게 돼서. 죽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주술적인 힘까지도 빌려서 이기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때 자기 딸들도 그런 식으로 희생을 시켰던 예전의 어떤 전통을 보는 게 아닐까. 이게 단순히 아르테미스에 대한 뭐 굉장히 괴팍한 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래서 이피게네이아의 이 죽음은 나중에 이제 화가들한테 소소하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쵸. 그리스 신화에서 화가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나왔죠. 영화도 제가 몇 개나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당했다 이러는 장면들이 나중에 이 유럽에 있는 궁전이나 이런 데에 그려지게 되면요. 네. 장식화로 보통 쓰는 바로크 시대 때가 많았었기 네. 때문에 네. 인물을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게 좀 더 스케일이 넓어요. 그리고 음. 여기 하나의 이 바로크 시대에 나중에 뭐 카라바지오니 뭐 이런 사람들처럼 거기에 딱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티에폴로나 뭐 이런 류의 화가들은 네. 그림이 이게 그 에피소드가 맞나 하게 할 정도로 좀 등장인물도 작고 많이 나타나고 배경이 있어서 그냥 장식으로만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식이니까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피게니아가 끌려가는 그림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 없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피게니아가 아킬레우스 때문에 예, 그 아빠가 데려가는 거는 앵그른가 누가 예, 그랬죠. 예, 루벤스가 예. 그런 게 있고, 예, 맞아, 그러네. 그래서 그냥 장식화로 보통 많이 쓰게 되고요. 이게 약간 스케일이 있고 신들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티에폴로나 안 그러면은 프랑스 화가 가브리엘 프랑스와 두아이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반루라고요.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내려왔던 그통 사람인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역시 활동했던 대부분은 하늘에서 여신이나 아르테미스나 안 그러면은 여신의 심부름꾼이 내려와서 희생을 지금 당해야 하는 목을 내놓고 목에 이제 찔려서 마치 진짜로 양들 바치듯이 사람을 저런 식으로 바쳤었다는 것 같은데 영화보다는 어리네. 성숙하네요. 네. 영화의 나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개입이 되는 장면으로 이제 어떻게 뭔가 완화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뭐 예전에 요 지금 나오는 요 그림은 그 저쪽에 폼페이에 있는 벽화거든요. 네. 그때 때도 계속해서 있었고 여신 아르테미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 천장 쪽으로 이게 위쪽 부분에 있는데 뭐 화살을 들고 있다 아폴론처럼 그리고 달 마크를 어딘가 갖고 있다 사슴을 네. 데리고 다닌다 뭐 네. 이러면은 대체로 아르테미스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사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장에 이 사슴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아가멤논이? 사슴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저런 사슴들 중에 하나를 건드렸다 뭐 이런 오케이. 얘기로 네. 그래서 이게 전쟁은 나가게 됐고 그 아내는 아가멤논의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크리타임 예, 네스트라. 이름이 여기 정말 힘들었었어요. 네, 크리타임 네스트라. 예, 크리타임 네스트라. 그래서 크리타임 네스트라는 이 그때부터 부인이 이제 자기 딸을 그런 식으로 죽였던 남편한테 대한 원한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뭐 이 연극에서 비극에서 잘 나오는 대목 대사에 나오고요. 10년 정도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왔을 때 지난 시간에 예언을 안 믿는 것으로 유명했던 카산드라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아가멤논이 돌아와서 카산드라를 데리고 들어왔었을 때 카산드라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맞는 얘기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그렇죠. 저주 때문에 자기하고 아가멤논이 그날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아무도 안 믿어주고 그쵸? 근데 신기하게도 신기한 건 아니지만 엘렉트라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가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남동생을 일단 준비를 시키게 다른 데에서 보냈다. 애인까지 있었죠? 예. 크리타임 네스트라. 애인도 있었는데 그래서 애인하고 같이 가서 아가멤논을 죽이러 들어가는 그림이 나르시스 게랑이라고 프랑스 화가 작품으로 이제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작품들이 주로 신고전주의 시대나 낭만주의 시대나 이런 때 많이 그려지게 되는 게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대생 기반의 정확한 대생하고 인체 묘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소재로 사용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아가멤논을 죽이러 들어가는 그 아내, 그래서 아가멤논은 죽이죠. 그러고서 그럼 이게 옆에 애인이다. 애인이죠. 아뭐였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못 외우고 그 너무 이름 다 외우는 것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맥락에서 여기에서 아가멤논과 그 아내가 불륜을 일으키고 아내가 오빠 있잖아요. 네. 오레스테스. 예. 그 오빠 혹은 남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레스테스. 오레스테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엄마한테서 죽임을 당했던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그 괴로워서 계속해서 있다가 이게 레인턴이 그렸던 그림인데 엘렉트라가 계속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해야 될지 괴로워하다가 자기 남동생을 자기 형제를 불러서 죽이자. 얘가 오레스테스죠? 아니 얘가 이제 그 엘렉트라예요? 네. 여자예요? 여자를 남자같이 그려놨습니다. 레인턴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대체로의 안티고네나 안 그러면은 요런 식의 그 엘렉트라 같은 존재들을 굉장히 남성형으로 그려놔요. 이상하네. 이게 약간 저런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의 뭐라 그랬죠? 얘가 저기잖아요. 영국에 영국에 기사적이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던. 하루인가 뭐. 한 달인가 뭐 이렇게 있었던. 근데 저 사람이
그 라파엘 접해져 이 당시에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파무파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음. 여자가 독립적으로 여성이 독립적으로 음.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여전사 아니면 여성의 어떤 자발적인 또 음. 독립적인 이런 캐릭터들을 주로 그릴 때 약간 남자같이 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얘가 그리스 여자 좋아하는 남자 그 맞아요. 여자죠?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죽죽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날로 엘렉트라가 음. 이 자기 남동생은 원래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자기 엄마와 애인을 죽였다 그러는데 이 비극 작가들마다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렇죠. 예, 그 왔다 갔다 뭐지 남자친구를 먼저 죽였다 아니면 엄마를 먼저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튼 두 사람을 다 살해를 하고 복수를 완성한 것처럼 네.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는 네. 사실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기 때문에 이 또 엘렉트라도 저주를 받게는 돼요. 그런데 그건 있잖아요. 아빠를 죽인 사람은 아들의 의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그거는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게 자기 어머니를 죽인 게 되죠. 이게 또 이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아빠를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엄마를 죽이는 게 정당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비극이 비극이 대대손손해가. 대대손손해가. 네네.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서 이 엘렉트라를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엘렉트라를 가지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반대편에 서 있도록 만들죠. 네. 그래서 집안의 딸이 네. 아빠한테 더 끌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엄마를 라이벌로 인식을 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된다. 갈등을 하게 된다. 이런 심리 상태를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붙여지게 된 게 요 그리스 신화 덕분인 건데 근데 그 장면이 없어요 별로. 엘렉트라가 지 아빠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게 그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요. 한 명 꺼내 올려고 꺼내 올려고 같은 느낌은 그런 건 들어요. 없어요. 살갑고 그런 게 없어. 차라리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아가멤논이 이피게니아를 살갑게 예뻐한 거는 막 영화에 나와. 맞아요. 뭐 그림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엘렉트라 컴플렉스 자체로 지금 유명해서 엘렉트라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알지만 만들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프로이드가 만든 거예요? 네, 프로이드가 저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두 개 같이 만든 거죠? 아까 박쌤 말씀대로 사실은 이 엘렉트라와 이 남동생은 복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복수의 대상이 어머니가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딜레마라 그럴까요? 그 om짝달싹 못하는 운명의 가로 딱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뭘 괴로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 묘사가 이 비극에서 중요한 점이고 사실은 우리들한테 뭔가 이 에피소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지 이게 단순히 무슨 심리 상태 엘렉트라 콤플렉스보다는 그게 더 심오한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크리타임 네스트라가 그 이제 그 아마게논을 죽이고 아가멤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애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자기 자식들 남아 있는 엘렉트라나 오레스테스를 잘 거느리고 산 게 아니라 다른 그 엘렉트라는 그 형편없는 시골 농부의 그 자기 애인이 그러니까 엄마 애인이 그렇게 신분을 격화시켜서 시집 보내고 그리고 오레스테스는 아마 고모가 있는데 도망가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인생까지도 파탄에 적게 해가지고 복수를 안 할래. 왜냐면 복수를 해야 자기가 다시 살아서 신분 상승이 되니까. 근데 그 연극들 이 대목 안에서 보면은요 주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때그때 공포 그리고 좌절 그리고 망설이는 과정 근데 나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의 어떤 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에피소드 안에 집어넣어서 사실은 그리스에 있었던 이 비극을 문학이라고 한다면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어떤 운명이든지가 내가 담대하게 맞서겠다 뭐 이런 그리고 그러면서 생기는 뭐라 그럴까 그걸 슬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비극적인 아름다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데서 다른 문화권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더 어떻게 보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보다 더 재밌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극
예. 동숭동에서 계속 나오고 그쵸, 그쵸. 유명한 정말 연극 배우가 되려면은 요 비극 시리즈도 해야 엑스 된다. 하듯이 이거 해야 되고 네, 네. 오레스테스는 그냥 오다 가다 해야동 지나가다 보면 꼭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예, 예, 그렇죠. 그 유명한 배우들 다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셰익스피어도 맞습니다. 예, 그 비극도 다 그 뿌리가 네.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음. 단어는 그냥 그렇게 해서 놔두고요. 더군다나 네.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게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해요. 뭐 딸은 아빠한테 또 아들은 엄마한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네. 문화권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나고 동양에서는 도저히 그런 얘기는 또 생길 수가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거는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네. 설정에 놔두고 네. 오히려 오히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네. 엘렉트라와 이 사람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의 네. 그 안에서 예술 작품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했던 것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더 의미 있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